안녕하십니까. 배짱이 투자카페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추천 종목 아모레퍼시픽 6월 1일부터 6월 5일까지 주간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아모레퍼시픽 그래프를 확인하기에 앞서 잠시나마 지금 현재 장세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장세는 유동성 장세로서 기관이 주도하는 장세입니다. 거기에 외국인이 가세에서 쌍끌이 장세처럼 지금 그렇게 추세선을 끌고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아모레퍼시픽의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기관이 또는 외국인이 적극적으로 많은 양의 매수를 하지 않고 있지만 우리나라 증시나 이런 것은 그 유동성 장세로서 기관이 주도하면서 지금 자금이 움직이는 그런 장세입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깔고 한번 보겠습니다. 아모레퍼시픽 그래프를 월봉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월봉을 보겠습니다. 월봉은 지금 양봉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 16만 2천 원 정도 왔다가 강하게 지금 이 몸통을 만들면서 우상향하려는 그래프입니다. 이걸 좀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주봉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봉을 통해서 보면 주봉은 이미 여기서 보면 전번에 하락할 것처럼 내려왔다가 16만 2천 원 와서 더 아래로 하락하지 않고 하방 경직하여 우상향하는 그래프를 이제는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이미 요 고점을 뚫어 올렸기 때문에 그러면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전번에 학습 효과에 의해서 18만 4천 원에 도전하는 겁니다. 18만 4천 원에 뚫으면 여기 말해서 20만 원까지 20만 원까지 도전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은 유동성 장세로서 기관들이 끌어올리는 장세입니다. 그런데 아모레퍼시픽은 아직까지 기관이 적극적으로 매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래량이 많이 터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반도체나 또는 금융주 또는 자동차 그 다음에 선박 관련주 중공업주 이런 것들은 어떤 호재에 의해서 강하게 지금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장세를 봤을 때 좀 순환매가 이루어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아모레퍼시픽도 강하게 올라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럴 때는 단타이주로 이렇게 단타이보다 이렇게 너무 이렇게 짧게 치기보다는 이런 강세장에서는 한번 기다려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타이밍이라고 해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18만 4천 원, 5천 원이 뚫린다면 그 다음에는 바로바로 판매하기보다는 거기서 조정을 왔을 때 잡았다 그러면은 20만 원 갈 때까지 한번 기다려 보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20만 원 가야 그 다음에 22만 원 가겠죠. 일단은 목표는 우리는 18만 5천 원 정도로 보겠지만은 그게 아마 지금 강하게 우상향하면서 뚫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것을 일봉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금액은 17만 5천 원으로 되어 있네요. 일봉을 통해서 보면은 여기 있네요. 예, 여기요. 여기 지금 이제 여기까지 이제 가다가 못하고 내려와서 여기서 지금 이제 16만 이제 다시 틀어잡아서 지금 이제 일주일 동안 지금 여기 최고점 찍고 17만 9천 원인가 보네요. 최고점이 여기 그쵸 맞죠? 17만 9천 원 찍고 지금은 17만 5천 원 정도에 지금 와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적으로 볼 때는 우상향하는 그래프로서 우리가 학습 효과에 의하면은 전번에 여기까지 18만 4천 원까지 갈 수 있다는 겁니다. 18만 5천 원, 4천 원. 그러면 이때 우리는 매도를 하셔도 좋고 매도를 안 하시고 유동성 장세니까 한 번쯤은 기다려봐서 그 위에서 19만 원 또는 19만 5천 원 갈 때는 강하게 갑니다. 여기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20만 원까지. 또 이걸 또 뚫어야 아까 여기까지 갑니다. 또 21만 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서두르지 마시고 우리는 일단 18만 5천 원 전후에 가지고 이제 한번 매도해 보는 걸로 하시고 조정이 오면 받으셔야 됩니다. 이 정도까지만 말씀드리고요. 시봉을 통해서 한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고점을 찍고 지금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기 조정하는데 중요한 것은 조정을 받으면서도 여기서 지금 꼬리를 올려서 몸통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만약에 다음 주 중에 이 17만 9천 원을 넘어서 18만 원 선 아까 우리 저기 여기 있죠. 18만 2천 원 선 여기
여기 18만 4천. 우리 학습 효과 했죠 여기. 이 지점입니다. 이 지점. 이 지점하고 이 지점입니다. 네, 이 지점. 이 지점. 2억까지 올라올 수 있다고 보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전번에 우리가 30%나 20% 줄였다 하시는 분들은 거기 좀 줄인 부분을 어차피 지금은 이제 우리가 다 먹는 부분이니까 나머지 부분으로 뭐 90% 가지고 있든 70% 가지고 있든 50% 가지고 있든 이제 여기서 먹음으로 인해서 전번에 파는 부분을 세이브하고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익이 좀 남았겠죠. 그럼 좀 떨어지면 이제 혹시라도 떨어진다면 잡아주셔도 됩니다. 예. 그런 개념으로 그래프를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17만 5천 원으로 종료는 됐지만 저는 뭐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우상향하는 걸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조정 시에 17만 1천 원, 17만 원 이 정도 오셔도 잡아주시면 됩니다. 어디까지만 안 오면 되냐? 16만 7천 원. 제가 항상 얘기하죠. 이 16만 7천 원만 안 무너진다면 조정 구간으로 보시고 조정했다가 다시 올라간다. N자형으로 올라간다고 보시기 때문에 조정 기간에 잡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잡으셔서 18만 2천에서 18만 4천 원에 한번 매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게 뚫어내면 또 조정이 옵니다. 오면 잡아가지고 19만 원대 매도해 주시고 이런 정도로 미래를 예측해 보고요. 그래프는 여기까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모레퍼시픽 주간 매매 전술에 앞서 현재 주식 상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주식 상황은 기관이 주도하는 유동성 장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증시 자금의 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회사들의 악재들보다도 증시 자금이 더 풍부하기 때문에 그 악재들을 자금의 힘에 의해서 끌어올렸다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수익률을 맞추기 위해서 하반기죠. 올해 이제 수익률을 맞추기 위해서 강한 자금으로 지금 끌어올리는 그런 장세입니다. 거기에 외국인이 동반해서 순매수했던 그런 장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현재 이런 그 장세에서 주로 혜택을 받았던 게 큰 대형주들입니다. 우리가 블루칩 그러죠. 그런 것들을 위주로 매수를 했습니다. 주로 이제 반도체, 자동차, 금융주. 최근에 이제 선박은 이제 최근에 터졌죠. 선박이 중동에서 선박 수주가 그런 것들 위주로 지금 많이 지금 끌어올린 그런 장세입니다. 저희는 아직 혜택을 못 받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은. 그런데 지금 이런 형태에서는 조금 있으면 이제 거기는 다 끌어올렸기 때문에 거기서 더 끌어올리려면 더 많은 돈이 필요하겠죠. 뭐 끌어올리겠죠. 그거는 기관들이 하는 거고요. 그러면 요때 이제 우리는 순환매라고 해서 이제 요게 끝나면 다음에 이제 소비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돌아갑니다. 뭐 건설주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아모레퍼시픽은 아직 기관들이 투자하는 이런 강한 거에 강하게 올라오지는 못했습니다. 물론 저희도 전번에 봤지만 16만 2천 원, 3천 원에서부터 17만 5천 원까지 왔죠. 근데 이것은 끌어올린 게 아닙니다. 어디까지 끌어올려야 되냐면 18만 4천 원을 뚫어서 18만 5천 원 이상, 19만 원 정도 이상이나 거기까지 가야지만이 우리가 유동성 장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전술을 짭니다. 급하게 매수됐든 매수 안 됐든 급하게 매수됐든 안 됐든 그 물량을 빨리 털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이때는 보유하셔서 주식을 보유하셔서 더 큰 주식 수익을 보실 수 있는 그런 게 중요합니다. 너무 급하게 짧게 우리 목표 수익률만 보면 짧게 치는 것은 너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수익을 많이 내고 짧게 쳤는데 더 올라가요. 그럼 나중에 추가 추종 매수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럴 때는 만약에 조정을 주면 떨어져서 주면 1, 2천 원 또는 뭐 제가 보기에는 뭐 우리 16,700원 항상 얘기하죠. 16,700원 위에서 만약에 뭐 지금 16,700원이 아니고 16만 7천 원이에요. 죄송합니다. 16만 7천 원인데 만약에 17만 원, 17만 2천 원, 17만 3천 오면 조정이면 잡아줘도 17만 6천 원, 18만 원, 18만 2천 원, 18만 4천 원 갈 수 있는 장세입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이 지금 아모레퍼시픽에 강하게 지금 기관들이 지금 이것도 기관이 끌어올린 경우에 하지만 강하게 지금 들어와서 순환매로 지금 돌아온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대형주 위주의 지금 블루칩 위주로 매수되어 있는 상태고 조만간에 아모레퍼시픽도 유효 중에 강하게 끌어올릴 그런 느낌은 있습니다. 그리고 전번주에 제가 그런 강의를 하면서 저는 이제 8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저는 3주는
주초에 월요일 날 뭐 평균 단가 뭐 16만 6천 정도, 3주 정도는 저는 제가 원하는 대로 정리를 하고 지금 5주만 가지고 보유합니다. 5주는 18만 4천 5천에 간다면 어차피 저는 토탈로 보면은 수익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하고자 하는 대로 저는 실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팔라는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실행을 했고 지금 5주만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8주에서 저는 3주를 어차피 판매했어요. 이거 3주 이제 평균 단가 그때 16만 그날 뭐 갭상승 하더라고요. 16만 5천 원, 6천 원, 7천 원에서 3주만 판매 7천 원 내놨는데 그거는 8천 원까지 내려오고 9천 원까지 쭉 내놨는데 안 팔렸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약간 평균 단가가 요렇게 16만 6천 원으로 3주가 매도가 됐고요. 현재 보유 주식수는 5주만 보유하고 있겠죠. 이것은 제가 어디까지 18만 원 이후서부터 18만 원, 18만 4천 원, 요 사이에 오든가 이걸 뚫어내서 18만 5천 원 이후에 지금 이제 강한 이제 매수가 들어온다면 19만 원. 이때 정리한다면 저는 토탈로 보면 전부 다 이거 8주 가지고 있는 제가 평균 단가가 17만 3천 원이었잖아요. 여기서 조금 손해 봤잖아요. 6천 원 정도. 그다음에 3주에 대해서 손해 본 거에 대해서 5주를 가진 것을 여기서 판매하면 저는 어차피 토탈로 보면 적어도 뭐 2만 원이 되는가 뭐 15,000원이 되는가 모르지만 또 수익이 납니다. 그리고 우리 배짱이 투자 카페 오신 분들은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저희가 지금 뭐 삼성전자가 몇 프로 올라갔니 그거 남의 거 쳐다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운영한 상태에서 내가 수익률이 얼마나 났나 보십시오. 잘 보십시오. 아마 각 개개인은 그 저거만 투자로 수익률이 적어도 10%, 많게는 20%. 좀 저야 뭐 아침에 하고 저녁에 끝나지만은 거기 그 컴퓨터의 앞에 매달려서 자세히 보시는 분들은 더 큰 수익을 나서 우리도 얼마 안 되는 딱 수권 부과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매도를 지시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도 20%에서 30% 정도 수익 난 사람들도 계실 거고 또는 안 난 사람들도 계실 거고 그러나 전보처럼 그렇게 16만 7천 원이 뚫렸을 때 그 위험함을 제가 말씀드린 거잖아요. 그죠? 분명히 16만 7천 뚫려서 16만 2천 왔을 때 뭐 위에서 다 수익 났던 것들 아래에서 다 메꿔주는 결과이기 때문에 그게 그래서 주식이 어렵다 하는 거고 또 무섭다 하는 것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안전장치로서 이중장치를 제가 가지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그 16만 7천 원 아래에서 만약 10만 원까지 온다면 그 안에 1, 2, 3단계까지는 남은 걸 가지고 지금 그 구독자나 시청해 주신 분들 각자 그 개인 투자자분들이 운영해 주시고 혹시라도 그 이하에 떨어진다. 그러면 그 아래에서는 제가 운영해서 이중장치를 가지고 있으니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투자하십시오라는 개념으로 운영을 잘해 보시오 하는 그런 개념으로 방안을 말씀드린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 그 정도로 이해하시고 저는 그래서 그냥 저는 실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5주를 가지고 있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자, 이걸 밑으로 깔고 지금 들어가겠습니다. 아모레퍼시픽 주간 주가 변동 추이를 살펴보겠습니다. 최고가 17만 9천 원, 최저가 16만 2천 원, 종가 17만 5천 원에 종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변동폭을 보았더니 17,000원의 변동폭을 가지고 그걸 또 분석해 봤더니 대비해 봤더니 9.7%의 상승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때 마음고생을 좀 했죠. 우리 이제 배짱이 투자 카페에서 구독해 주신 분이나 시청해서 우리 같이 이제 하시는 걸 공유했던 분들 마음고생 했을 겁니다. 그러나 다시 올라가서 좋습니다. 이것은 기관이 주도한 장세입니다. 외국인이 주도한 것도 아니고 개인이 주도한 거 아닙니다. 기관이 주도한 장세를 올렸습니다. 더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상태에서 이렇게 보고 지금 17만 5천 원까지 해서 좋고 특히 여기서 제가 보는 것은 6월 5일 날 기준을 보면 외국인이 29.50%로 샀습니다. 기관이 샀는데 외국인까지 샀잖아요. 우리가 말하면 쌍끌이 매수인데 아직 여기는 지금 쌍끌이 매수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수량이 받쳐주지 않습니다. 조만간에 쌍끌이 매수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순환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은 29.50% 상향만큼 샀고 그 다음에 0.207%만큼 더 샀습니다. 이런 걸 기본으로 해서 매수 전략을 세우겠습니다. 자, 매수 전략은 17만 2천 원, 뭐 17만 3천 원 오셔도 매수하셔도 됩니다. 왜? 17만 9천 원 이상 갈 수 있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요 정도 오시면 매수하시고 그 다음에 또 17만 원 오면 더 좋죠. 사셔도 되죠. 우리는 뭐만 알면 돼요? 16만 7천 원만 파괴 안 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뭐 어디에 샀든 한번 기다려 보십시오.
18만 4천을 뚫어내서 우상향에서 긴 장대봉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요. 양봉에. 기다려보시고 이렇게 하고 계시고 현재 기관이 주도로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하여 순환매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가 매수하여 매집하시고 기다려 주십시오. 판매하지 마시고. 그러면 또 판매하고자 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16만 2천원, 3천원 우리 잡은 사람도 있잖아요. 4천원. 전번에 제가 마지막에 매매 중지하기 전날 사셔도 되지만 안 사셔도 됩니다 할 때 사신 분들도 계실 거네요. 그런 분들은 17만 9천 18만 매도해도 금액이 얼마입니까? 그렇게 짧게 치셔도 됩니다. 그래서 매도 시점은 위로는 18만 5천 원. 최고가 지금 제가 잡아드린 겁니다. 저가는 18만 2천 원. 이 정도 오시면은 잡고 중간 정도 18만 3천 원에서 18만 4천 원. 이 정도 요 사이 오면 매도하셔도 되고요. 좀 더 기다렸다가 크게 먹겠다. 이게 뚫려야 19만 원이 가는 겁니다. 이게 가나 안 가나를 보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럴 때는 내가 주식을 할 때 최대한 수익을 한번 얻어보자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때는 급하게 팔 이유는 없죠. 이거는 각자 주식 가지신 분들이 하는 거지 제가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그냥 제가 이 정도 목표면 되겠다 하면 저는 그냥 가볍게 하는 스타일이지만은 여러분들은 이럴 때는 최대한 한번 내가 수익을 한번 내봤다. 우리가 손맛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낚시하시는 분들은 그런 느낌을 가지고 기다리시면서 큰 수익. 근데 이제 또 조정을 또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또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제 이런 기본은 제가 제시를 해준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한번 좀 크게 한번 먹겠다 이렇게 좀 수익을 한번 내보겠다. 뭐 기다렸다가 내가 수익을 좀 떨어지면 좀 내가 수익을 좀 줄여서 내가 가져간다 하면은 한번 기다려 보시고. 근데 이제 만약 다시 조정받으면 수익이 줄어드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나는 이 정도 선을 만족한다면 그럼 뭐 내가 그냥 과감하게 그냥 정리하셔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고 또 조정받으면 조정 시에 매수하는 걸로 하시면 되고 또 일주일 뒤에 오면은 제가 또 높으면 높은 대로 저는 우상할 때 따라가서 가격 제시 해드린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만약에 19만 원 같다. 그럼 조정 받는 타이밍 잡아서 매수하세요? 아니면 아직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 그 아모레퍼시픽 주간 매매 전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배짱이 투자 심리 지수는 6단계로 유지하며 이는 투자금의 65%입니다. 저희 배짱이 투자 카페에 그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다른 것들은 다 해줬고 제가 보통 좋아요하고 그냥 하트 보내주는데 또 이제 제가 그렇게 좋아요가 하트만 보내줘가지고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추수해서 지금 합니다. 제가 수시로 메일을 보낼 수 있으면 좋은데 제가 거의 그 휴대폰을 보지 않습니다. 집에 와도 너무 늦게 보기 때문에 11시, 12시, 1시에 또 보내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통 시간이 지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한테도 떠있고 뭐 다른 사람도 다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어느 분이 보내준 겁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어쩌까냐 그 내용 아래 쭉 있어요. 그거 다 적은 건 아니고 앞에 초도에 보면은 정말 쓸데없는 얘기네. 전번 주에 제가 한 거에 대해서 강의한 내용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썼습니다. 그 부분은 상관없습니다. 저는 자유니까요. 그건 상관없는데 그분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분은 이제 분명히 아모레퍼시픽 주식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보셔야 되겠죠. 이게 이제 우리들이 이제 사고 팔고 잘하고 손실 없이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이 봤을 때는 이게 주가 떨어진 게 우리들이 너무 사고 팔고 해서 떨어졌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고요. 또 좀 우리가 그렇게 제가 좋게 분석해서 위로 올라간다고 분석하니까 위험을 회피하는 부분으로 얘기했는데 이분은 그렇게 생각한 것 같지는 않고 무슨 10만 원까지 이거 웬 소리야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건 오해고요. 우리는 거기서 그런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자, 우리 배짱이 투자 카페에 오셔서 하신 분들을 제가 설명한 거 보면은 거기 이제 댓글에 보면 정말 쓸데없는 얘기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는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두 번째, 그거에 대해서 다른 말로 바꾸겠습니다. 너무너무 소중한 얘기입니다. 세 번째, 주식은 투자 심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혼자 그렇게 가지고 있을 때 이걸 팔 건지 말 건지 두려워서 공포에 들어갑니다. 그것을 제가 막아준 겁니다. 그리고 제가 거기서 얘기한 내용은 투자 심리를 여러분들이 진정시켜 준 거라고 보셔도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더 떨어지면 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언제까지 운영하시고 더 떨어지면 이렇게 운영합니다 하고 말씀드린 거잖아요. 자세히 보겠습니다. 그 내용을. 주식 투자의 위험성을 회피하기 위해서 이중구조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린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계속 뭐를 얘기했어요? 16만 7천 원 아래 내려가면 매수하지 않는다까지 말씀드렸죠. 그 위험성을 알기 때문에. 개인들 조그만 금액으로 하는 사람들이 손실 나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근데 우리 건 손실하는데 다른 건 올라가요. 삼성전자, 무슨 뭐 금융주 올라가면 스트레스 받죠. 내가 저걸 살 걸.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제가 어떠한 이런 부분이 댓글을 달아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설명한 것도 10만 원간이 11만 원 그 말씀드린 거 아닙니다. 그렇게 하고 분명한 거는 현재 16만 7천 원일 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짧게 정리합니다. 각 개개인이 3단계로 나눠 금액 나눠 3단계로 나눠서 개개인이 가진 지분 우리 65%까지 하고 제가 45% 가지고 있죠. 만약에 한 예를 들어서 35% 네. 이 지분에 대해서 한 거고 운영은 각 개개인이 가진 걸로 그 지분을 줄여서 운영하시고 그 얘기는 단가를 낮춰 놓으시고 거기까지 최선을 다해 놓고 나면 혹시라도 떨어진다면 그 아래 단계에서는 제가 운영할 테니 걱정하지 마시고 하십시오라는 개념이고 16만 7천 원 이하에서 떨어져서 더 내려와서 조정을 받는다면이잖아요. 그것도 올라간다면 팔지 말라고 그런 얘기 다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이니까 여기 좀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런 내용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여기 우리 개인들이 조그만 투자 금액 가지고 조금이라도 수익을 내겠다고 하는 뭐 조그만 진짜 소중한 돈들이잖아요. 개개인이 뭐 100만 원일 수도 있고 200만 원일 수도 500만 원일 수도 있는 그 같은 돈 개개인이 다 알면은 뭐 누구나 주식에서 돈 벌죠.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 개개인이 들어가서 했다 해서 주가가 오르고 저희가 좀 빠졌다고 해서 배짱이 투자밖에 해서 제 걸 보고 와서 했다 해서 그 사람들 때문에 주가가 빠지고 오르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또 가지고 계신 분 입장에서 속상할 수도 있죠. 그 부분은 이해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셨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답변은 이거는 아니지 않느냐라고 해서 제가 거기 답변을 드립니다. 이 정도로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분의 이렇게 쓴 거 제가 존중합니다. 네. 또 하나 댓글이 6월 1일 날 왔는데 이렇게 왔습니다. 2011년 3월 25일 23만 7,500원 2020년 2021년 저는 이것을 보고 한참 생각했습니다. 2020년이면 23만 7,500원 옵니까? 2021년이면 23만 7,000원 옵니까? 이런 식으로 언제 옵니까? 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1년 3월 25일 얼마나 고생한다 보기 때문에 제가 직접 확인했으니까 2011년에는 23만 7,500원이 아예 오지 않았습니다. 이때는 뭐 많이 왔어야 9,000원대에서부터 13,000원까지 요 1년 동안의 범위가 이 정도 범위 내에서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이걸 잘못 적었다라고 생각하면 어차피 이분은 이 금액에 샀을 거 아니에요. 높게 지금 계속 내려왔으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시세보다 현재 이제 17만 5천 원인데 그 시세보다 위에 분들은 마음고생을 하시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제가 분석을 그냥 합니다. 이것도 이분도 존중하면서 댓글을 달아주신 분이니까 그러면 답을 줘야 되는데 제가 이런 데다가 좋아요 하트 이게 보내줄 수가 없잖아요. 이거 보내주면 제가 그렇게 보내면은 장난밖에 안 되잖아요. 어떻게 보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제가 확인하고 이러고 저는 어차피 주말마다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을 잘 봤습니다. 다 보고 이렇게 했을 때 저는 인식을 했습니다. 이분은 현재 우리보다 저희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 현재 시세보다 높게 있는데 언제 옵니까? 라고 했을 때 제가 정답을 드립니다. 저는 첫째는 정답이 없답니다. 주식의 금액은 신이 아니면 모릅니다. 이거 점쟁이도 모릅니다. 그걸 알면 뭐하러 일해요. 주식만 하고 앉아있지. 그러니 정답은 없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답을 저는 찾아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젠가는 간답니다. 왜? 주식이 바닥을 찍고 우상향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왜? 우상향하니까. 우상향하는 그래프로 언젠간 간다. 그럼 지금 현재 17만 5천 원인데 2020년, 2021년이라고 얘기합시다. 이분이 23만 7천 원.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갈지 만약에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갈지 여기서 이렇게 갈지 그거는 모르는 거잖아요. 또 여기서 이렇게 와가지고 19만 원 정도 왔다가 내년에 이렇게 23만 원 왔다가 더 갈지 그거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정답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빨리 갈 수도 있다입니다. 대신에 주변 환경이 급격하게 변하면 빨리 갈 수 있답니다. 지금 현재 증시 주변의 주변 환경이 유동성 자금에 의해서 급격히 지금 변하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거 이외에도 백신 개발이 됐다든가 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방한한다든가 그러면서 한한령이 해제된다든가 그러면은 뭐 특히 이런 소비주에서도 그 화장품주 같은 경우는 급격히 변하죠. 그러면서 만약에 이런 것들이 받쳐주고 그 다음에 백신도 되고 그 다음에 여행도 자유롭고 그 다음에 세계가 소통이 잘 되면 면세점도
또 오픈도 하고 또 오프라인 있잖아요. 뭐 각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뭐 명동 이런 데 많이 있죠, 그죠? 그런데 그런 것도 돼. 관광객들이 또 수가 증가하면 또 이제 그런 데서 그 화장품 이런 거 관광 끝나고 나면은 들어가면서 사가지고 가고 또 자기들이 살 거 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빨리 갈 수도 있다 하는 것은 이런 주변 시세가 급격히 변하면은 저는 23만 7천 원은 싸다고 봅니다. 얼마까지요? 24만 원은 기본으로 뚫고요. 24만 원 뚫려야 28만 원, 33만 원까지 갑니다. 이게 뚫어야 38만 원 그 다음에 이게 계단이 아무것도 아닌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24만 원, 28만 원, 33만 원, 38만 원, 42만 원, 44만 원 최고점 가는 거예요. 44만, 45만. 그럼 또 내려올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더 갈 수도 있지만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런 스타일이 가기 때문에 한번 기다려봄직도 하지만 지금 간다 안 간다 이것은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다라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성실하게 답변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답변도 제가 많이 생각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답변해 드려야 되나. 이런 식으로 제가 답변한 걸로 하시고요. 제가 원래는 이렇게 좋아요, 구독, 사랑해요 하고 이 좋아요 표시 두 개만 딱 원래 웬만하면 안 쓰기 때문에 이렇게 잘 못하니까 이렇게 보내주는데 여기다가 만약에 좋아요하고 하트를 보내주면 이분 입장에서는 장난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 오해 안 하려고 제가 이렇게 별도로 설명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댓글로 기업 분석 요청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주식시장이 급격하게 조금 하락하는 바람에 5월 넷째 주입니다. 16만 7천 원 정도 와가지고 우선순위에서 밀렸습니다. 제가 그때 전번주에 얘기했죠. 그거 제가 써드린 거. 그거에서 밀려가지고 지금은 기업의 결산일도 아니고 해서 이거가 우선이냐 이거를 분석해서 해드리는 게 우선이냐 아니면은 내가 그 전번주에 해준 게 우선이냐 했을 때 제가 전번주에 하는 게 우선이라고 해서 그 위험성 회피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하는 게 우선이라고 해서 제가 했고 이 부분은 어차피 이 아모레퍼시픽이 아모레퍼시픽뿐만이 아니고 모든 주식이 제가 관리하는 주식이라고 얘기할게요. 그 주식이 12월 말이 끝나고 1, 2, 3월에 결산해서 3월 31일까지 결산 BS나 PL이나 BS 재무제표가 나오면 그때는 당연히 제가 하겠죠. 근데 이제 지금 급할 때 사실은 순위에서 밀려서 하고 있지만 이것도 제가 감사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기업 분석에 착수했다가 사실은 이 순위에 밀려가지고 그랬습니다. 제가 결산일이 되면 반기가 아니고 연말 결산이 돼서 제가 뭐 아무리 표식을 그때까지 가지고 있다면 제가 꼭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거는 설명드리겠습니다. 옛날에 기존에 있는 거 만약에 재무제표나 이런 것은 의미 별로 없습니다. 앞으로는 이거는 지금 사실이 대면이잖아요. 의미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전번 달부터 해서 앞으로 나오는 재무제표 왜 이게 비대면이거든요. 이게 중요합니다. 비대면. 이때 비대면으로 했을 때 온라인 매출과 이런 게 물론 이제 더 오픈돼 가지고 이제 매장이 오픈되고 그러면 더 좋은데 그걸 떠나서 현재 상태에서 이게 쭉 간다고 보고 백신 개발 안 되면 계속 갈까 이 상태에서 아모레퍼시픽이 얼마나 매출을 올리는가 이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2019년 거, 뭐 18년 거 이거 결산이라는 건 지난 걸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역사적 원가라고 우리들이 회계하신 분들은 그러니까 이것은 의미가 없는 건 아닌데 현재 상태에서는 조금 좀 퇴색이 되고 오히려 지금부터 나온 거 그런 부분은 제가 반기에 또 이제 7월 25일 날 나오는 건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결산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비대면 부분에 매출 얼마 나왔다 앞으로 가능성 있다 이런 식으로 제가 해드릴 거고요. 기업 분석 항상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받았지만은 바로 못해서 죄송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마지막 감사합니다. 이분도 댓글 남겨주신 분 바로 못해드려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로 기업 분석 요청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주식시장이 급격하게 조금 하락하는 바람에 5월 넷째 주입니다. 16만 7천 원 정도 와가지고 우선순위에서 밀렸습니다. 제가 그때 전번주에 얘기했죠. 그거 제가 써드린 거. 그거에서 밀려가지고 지금은 기업의 결산일도 아니고 해서 이거가 우선이냐 이거를 분석해서 해드리는 게 우선이냐 아니면은 내가 그 전번주에 해준 게 우선이냐 했을 때 제가 전번주에 하는 게 우선이라고 해서 그 위험성 회피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하는 게 우선이라고 해서 제가 했고 이 부분은 어차피 이 아모레퍼시픽이 아모레퍼시픽뿐만이 아니고 모든 주식이 제가 관리하는 주식이라고 얘기할게요. 그 주식이 12월 말이 끝나고 1, 2, 3월에 결산해서 3월 31일까지 결산 BS나 PL이나 BS 재무제표가 나오면 그때는 당연히 제가 하겠죠. 근데 이제 지금 급할 때
사실은 순위에서 밀려서 하고 있지만 이것도 제가 감사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기업 분석에 착수했다가 사실은 이 순위에 밀려가지고 그랬습니다. 제가 결산일이 되면 반기가 아니고 연말 결산이 돼서 제가 뭐 아무리 표식을 그때까지 가지고 있다면 제가 꼭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거는 설명드리겠습니다. 옛날에 기존에 있는 거 저 만약에 재무제표나 이런 것은 의미 별로 없습니다. 앞으로는 이거는 지금 사실이 대면이잖아요. 의미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전번 달부터 해서 앞으로 나오는 재무제표 왜 이게 비대면이거든요. 이게 중요합니다. 비대면. 이때 비대면으로 했을 때 온라인 매출과 이런 게 물론 이제 더 오픈돼 가지고 이제 매장이 오픈되고 그러면 더 좋은데 그걸 떠나서 현재 상태에서 이게 쭉 간다고 보고 백신 개발 안 되면 계속 갈 거야. 이 상태에서 아모레퍼시픽이 얼마나 매출을 올리는가. 이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2019년 거, 뭐 18년 거 이거 결산이라는 건 지난 걸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역사적 원가라고 우리들이 회계하신 분들은 그러니까 이것은 의미가 없는 건 아닌데 현재 상태에서는 조금 좀 퇴색이 되고 오히려 지금부터 나온 거 그런 부분은 제가 반기에 또 이제 7월 25일 날 나오는 건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결산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비대면 부분에 매출 얼마 나왔다, 앞으로 가능성 있다 이런 식으로 제가 해드릴 거고요. 기업 분석 항상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받았지만은 바로 못해서 죄송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마지막 감사합니다. 이분도 댓글 남겨주신 분 바로 못해드려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아모레퍼시픽 주간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개미 투자자가 배짱이가 되는 그날까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